저는 올해로 결혼 6년 차, 3살 아들 키우며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남편과는 맞벌이를 하고 있고 둘 다 연봉이 평균 이상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럭저럭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은 없는 정도예요. 오늘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염치라고는 없는 저희 시댁 사람들 때문인데 아직도 그 인간들 생각만 하면 어이가 없어 웃음이 다 나올 지경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인간들이 다 있나 싶고 어쩜 이리도 뻔뻔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덕분에 이번 기회에 완전히 시댁과는 인연을 끊고 남남으로 지내기로 했는데 그래도 그런 인간들도 가족이랍시고 마음 아파하는 남편을 보고 있으면 정말이지 시댁 인간들 모두 천벌받고 벼락이라도 한 대씩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쁜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널리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희 시댁은 남편의 위로 4살 차이 나는 형이 하나 있습니다. 남편의 말로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형과 본인을 심하게 차별했다고 해요. 먹는 거 하나, 입는 거 하나까지도 항상 형이 먼저였고 집안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형 위주로 돌아갔기 때문에 남편은 언제나 뒷전이고 찬밥이었습니다. 물론 옛날 사람들은 첫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적당히 하셔야죠. 남편은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가 아직 남았는지 아직까지도 둘째 생각은 전혀 없고 오직 딱 한 명의 아이에게 모든 사랑을 다 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원래 둘째까지 가질 생각은 애초부터 없었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었고 남편의 생각을 전적으로 따르기로 했어요. 우리 남편 객관적으로 봐도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키도 180 넘는 큰 키에 나이에 비해 살도 안 찌고 평소에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다부진 체격을 갖고 있죠. 자기 일도 열심히 하고 가족을 위해 책임감도 정말 강한 사람입니다. 어릴 때 부모에게 차별을 당해서 그런 건지 평소에 자기 주장을 잘 안 하고 자신감이 조금 떨어지지만 그것 외에는 성격도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아주버님은 부모의 기대를 온몸에 받고 집안의 지원을 받았지만 그만큼 성과는 내지 못했어요. 인서울에 알아주는 대학을 나온 저희 남편과는 다르게 아주버님은 비싼 종합학원에 과외까지 붙이고 겨우 처음 들어보는 지방대학을 졸업했어요. 대학 졸업하고 취직도 힘들었기 때문에 시아버님이 친구분 지인에게 부탁해서 겨우 동네 농협인지 마을 금고인지 한 자리를 만들어서 집어넣었는데 그마저도 몇 년 전에 돈 문제로 사고쳐서 잘렸어요. 퇴직금도 제대로 못 받고 잘렸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시아버님 돈으로 치킨집을 차려줬지만 그것마저 2년 만에 말아먹었습니다. 지금은 신용불량 상태로 시댁에서 얹혀 살고 있고 별다른 일 하는 거 없이 나이 40 넘어서 부모한테 용돈 받고 있는 신세죠. 반면에 남편은 고등학교 때까지 종합학원 한번 제대로 다녀본 적 없습니다. 아버님께서는 그때 저희 남편한테 대학 갈 생각 말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공장 들어가서 기술이나 배우라고 하셨다네요. 아무튼 남편은 혼자 공부해서 장학금 받으며 대학 다녔고 그때도 집안의 지원은 없이 혼자 과외하고 아르바이트해서 생활비 벌고 기숙사비 벌어가며 졸업했어요. 지금도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직장 다니면서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시부모님의 모든 지원과 관심은 첫째 아들에게 향했지만 정작 지금에 와서 결과만 놓고 보면 아주버님은 아직도 부모 용돈 축내며 결혼도 못하고 기생충처럼 살고 있고 저희 남편은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살고 있죠. 실제로 저희 남편은 자기 부모보다 저희 친정부모님을 더 가까이하며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남편을 정말 아들처럼 아끼고 좋아해 주셨고 남편은 항상 저한테 자기는 부모 복은 없었어도 처갓집 복은 있다면서 결혼 잘했다 하더라고요. 저희 두 사람은 결혼할 때도 어쩌면 당연하게 시댁 지원은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아주버님은 대학교 다닐 때도 혼자 살 수 있게 오피스텔 전세를 얻어주고 학비며 용돈까지 전부 지원해 주시고 나중에 취업했을 때도 차까지 사주셨어요. 직장에서 잘리고 장사한다고 했을 때도 전적으로 창업자금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천성 자체가 게으른 사람이라 밑빠진 독에 물을 부은 것처럼 돈을 전부 날려먹었고 지금은 빚만 잔뜩 생겨서 시부모 등골을 빨아가며 살고 있어요. 남편은 처음 취직했을 때 시어머니가 돈 관리를 해주겠다면서 2년 정도 월급의 반을 달라고 해서 가져가셨고 나중에 남편이 회사 근처로 방을 새로 얻으려고 할 때 모아둔 돈을 달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다 써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남편도 크게 배신감을 느끼고 기념일에 용돈 조금 보내는 것 외에 시부모와 돈 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해요. 부모 형제에게 정이 떨어지고 그래서 당시에 만나고 있던 저와 결혼을 더 서두르게 되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난 뒤에도 저는 남편이 시댁 집안과 인연을 끊고 살기를 바랬지만
그래도 낳아준 부모고 혈육인데 어떻게 완전히 안 보고 살 수 있겠어요? 남편 스스로도 최소한의 아들 도리는 하고 싶다고 하길래 저도 더는 뭐라 하지 못하고 그냥 그러라고 했어요. 그렇게 자기 부모에게 당하고 아직까지 서운함이 속에 남아있으면서도 미련이 남아서 자식 도리는 하고 싶다는 남편을 보며 저는 불쌍하고 딱해 보이기까지 하더라고요. 대신 남편이 하는 소리는 저보고 시부모한테 잘하라고 안 할 거고 명절이나 시부모 기념일에도 전부 자기 혼자서 알아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최근까지도 명절에 각자 집에 가서 보내고 제가 매달 남편에게 50만 원 용돈을 주고 있는데 그 돈에서 시부모한테 알아서 선물도 보내고 용돈도 드리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의 그런 모습을 솔직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부모와 똑같은 사람 되기 싫어서 최소한의 가족으로서 도리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죠. 하지만 그렇게 해봤자 시부모는 남편에게 전혀 고마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용돈이 너무 적다며 더 많이 보내라는 말만 하더라고요. 아이고 20만 원? 사내 자식이 그게 뭐냐? 너 돈 버는 거 전부 어쨌어? 네 마누라한테 다 가져다 줬지? 창피한 줄 알아 이 자식아. 남편이 시부모와 전화통화하는 내용을 우연히 들었는데 저런 소리나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 제대로 대꾸도 안 하는 남편이 불쌍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미련해 보이기도 해서 괜히 제가 화가 다 나더라고요. 저희 결혼해서 2년차가 되었을 때 아주버님이 멀쩡히 다니고 있던 직장을 그만두고 갑자기 장사를 시작하겠다면서 먼저 저희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번에 치킨집 체인점을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 오픈하는데 돈이 조금 모자란다. 너가 딱 3천만 빌려줬으면 좋겠는데? 자기 형한테 그 말을 듣고 남편은 더 이상 시댁과 엮이고 싶지 않다며 단칼에 거절하더라고요. 혹시 진짜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면 어쩌나 걱정했지만 다행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댁에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돈을 만들어 주었고 당시에 저희 남편은 시부모에게 형제끼리 어려우면 돕고 살아야지 너는 돈이 더 중요하냐면서 엄청난 욕을 먹어야만 했어요. 저희가 보기에 아주버님은 뭐래도 안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3천만 원은커녕 3천 원도 빌려주고 싶지가 않았죠. 태어나서 장사는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조차 해본 적 없어요. 무엇보다 신용이 생명이라고 하는 은행에서 일을 하면서 돈 문제로 사고쳐서 잘렸는데 어떻게 믿고 돈을 빌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예 처음에 장사한다고 나설 때 우리가 못하게 말려볼까 생각도 했었지만 남편과 제가 하는 이야기는 시댁에서 지나가는 똥개가 하는 말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입국 다물고 돈이나 빌려주지 않는 것이 최선이었죠. 그렇게 시부모 돈까지 2년 만에 다 날려먹고 가게는 장사가 안 되다 못해 보증금까지 월세가 밀려서 거의 다 까먹었어요. 아주버님 앞으로 수천만 원의 빚만 남기고 치킨집은 망해버렸고 혼자 살던 집에 전세금까지 싹 다 날려먹은 채 시부모 밑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답니다. 경제적으로 쫄딱 망하고 본인 신용까지 문제가 생기니까 그 나이에 다른 직장에 새로 들어가서 일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스스로도 다시 일해서 빚을 갚을 생각은 안 하고 허구한 날 집에서 술만 먹고 있었으니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계속 그 모양 그 꼴이었어요. 시아버님 혼자서 나이 먹은 아들까지 책임을 져야 하니 나이가 7순이 넘어서도 일을 그만두지 못하고 계속 직장을 다니고 있었죠. 하지만 그 나이에 일을 해봤자 월급은 최저임금 수준이었고 세 식구 겨우 먹고 사는 것이 고작인 상황이었어요. 그러는 사이에 시댁에서는 저희가 도와주지 않아서 아주버님 치킨집이 망하고 시댁이 먹고 살기 힘들어진 것이 전부 저희 때문이라며 원망을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시부모들이 첫째 아들이 똑똑하고 잘났다고 생각해서 있는 돈 없는 돈까지 다 긁어서 밀어줬는데 쫄딱 망해버린 지금은 아픈 손가락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는지 오히려 예전보다 더 안쓰러워하고 더 잘해주려는 듯 해보였어요. 저와 남편은 끝까지 찬밥 취급이었고 한 번은 시댁에 내려갔는데 앞으로 아주버님 용돈이라도 책임지라는 소리를 듣고 온 뒤로는 명절에도 시댁에 얼굴 한 번 비춘 적 없었습니다. 만나면 서로 좋은 소리 못 듣는데 더 이상 며느리로서 예의를 차릴 이유가 없었죠. 남편도 어머님께 매달 20만 원 정도 보내드리던 용돈만 겨우 보내고 있을 뿐이지 더 이상 가족으로서 어떠한 교류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같이 모여서 밥을 먹은 기억도 없고 돈 좀 더 보내달라는 말 빼고는 시부모님들도 먼저 연락하는 경우가 없었죠. 당연히 시댁 상황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안 좋아져서 젊은 큰아들은 집에서 놀고 늙은 아버지가 나가서 돈을 벌면서 무리하다 보니 작년 가을에 아버님이 쓰러지셔서 병원에 거의 한 달을 입원했다 나오시더니 그 이후로 아직까지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고 계세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시댁 세 식구를 먹여 살릴 수는 없잖아요. 남편도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아무리 시댁에서 돈을 더 보내달라고 해도 한 달에 20만 원 보내는 거 외에 더 큰 도움은 없었죠. 해주면 해줄수록 더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무리해서 큰 도움을 주더라도 전혀 고마워할 줄 모를 게 뻔했어요. 시댁은 집안의 유일한 돈줄이었던 아버님이 쓰러지고 나서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발등에 불이었고 나라에서 이런저런 명목으로 연금 조금 나오는 것 외에는 남편이 보내주는 20만 원이 유일한 소득이었죠.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돈이 없고 상황이 급하다면 아직 60대인 어머님이 나가서 일을 하시던가 신용불량자라고는 해도 아주버님이 일용직으로라도 얼마든지 벌어서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아버님 쓰러진 지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집안 다른 식구들은 나가서 일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저희 남편에게 전화해서 돈 보내달라는 소리 말고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오죽했으면 제가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서 차라리 얼마가 됐건 한번 보내주고 앞으로 인연 끊고 연락하지 말고 살자는 소리도 해봤는데 남편이 절대 그런 식으로 돈 주기 싫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얼마 전 중요한 할 말이 있다면서 시어머니가 저와 남편을 시댁으로 한번 내려오라고 부르셨어요. 무슨 말을 하시려나 싶어 우리 아들까지 친정부모님에게 맡겨두고 내려갔었는데 오랜만에 찾아간 시댁 상황은 한눈에 봐도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아버님은 병석에 누워 일어나질 못하셨고 아주버님도 거의 폐인이 다 되어 있었죠. 시모가 저희 두 사람을 자리에 앉히더니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니들이 겨우 20만 원 보내주는 걸로 자식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니네 아버지 병원비도 그렇고 우리 세 식구 먹고 살려면 적어도 한 달에 200만 원 이상은 보내줘야 해. 처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사람이 염치가 있으면 지금 우리 부부에게 시댁 세 식구 생활비 내놓으란 소리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남편도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는지 바쁜 사람 불러서 겨우 돈 이야기할 거라면 그냥 집으로 돌아가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 말을 무시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아주버님이 제 남편 앞을 가로막으면서 한다는 소리가 지금까지는 내가 장남이라서 엄마 아빠 책임지고 살았는데 알다시피 내가 사정이 좋지 못하잖아. 그럼 이제부터는 너가 나 대신 부모님 뒷바라지를 해야 할 거 아니야? 대체 장남 노릇을 언제 했다고 저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따지고 보자면 시댁에서 돈 가져다가 다 날려먹어서 이 상황을 만든 건 아주버님 본인 책임이 가장 큰 거 아닙니까? 남편은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자기 형을 밀치고는 더 이상 내가 알 바 아니니까 형이 나가서 일을 하던지 알아서 하라고 했고 뒤에서 저희한테 욕을 하고 계시는 시어머니에게도 지금까지 최소한의 아들 노릇은 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앞으로는 그조차 없을 거라 이야기했죠. 남편과 아주버님 두 형제 사이에 어떠한 유대감도 없었고 서로가 서로를 소닥보듯 하면서 살았으니 분위기가 정말 살벌했습니다. 솔직히 형이 양심이 있으면 나가서 노가다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 아빠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게 형 때문인데 형이 엄마 책임져야지. 서로 언성이 높아지고 둘이 멱살까지 잡으며 당장이라도 싸움이 커질 기세라서 저랑 시모가 두 사람을 뜯어말리고 일단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죠. 남편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앞으로는 매달 20만 원씩 보내던 용돈마저 없을 거라 말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어머니가 제게 전화를 걸어오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께서는 저보고 남편을 설득해서 하다못해 100만 원씩이라도 보내게 해달라고 말을 하셨죠. 그래도 우리가 유일한 가족인데 니들이 우리를 챙겨줘야 할 거 아니냐? 우리 세 식구 전부 굶길 셈이야? 진짜 그 말을 듣고 있는데 시어머니만 아니면 쌍욕을 퍼부어주고 싶더라고요. 우리 남편 마음속에 평생 지워지지도 않을 상처를 준 사람들이 누군데 이제 와서 가족 운운하며 먹여 살리라는 건 너무 뻔뻔한 소리였죠. 저는 말다툼하기도 싫었고 말도 안 통하는 노인네와 입씨름 할 생각 자체가 없어서 앞으로 저한테 따로 전화하지 말아달라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남편도 제게 잘했다고 하면서 진작 이랬어야 하는데 자기가 모질지 못해서 저까지 힘들게 만들었다고 앞으론 절대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죠. 사실 그동안 남편이 자기 부모에 대해 모질게 대하지 못해서 답답한 생각을 할 때도 있었는데 부모 자식 일이니 제가 뭐라 하지 못하고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당신 부모들 천벌 받아야 하는 사람들인데 왜 용돈 드리고 왜 찾아가서 밥 사주냐고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남편이 스스로 정리할 수 있게 기다렸거든요. 드디어 남편 마음에서도 미련 없이 털어낼 수 있는 것 같았고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남편의 표정도 좀 홀가분해 보였어요.
이제 와서 드는 생각은 시부모님이 끝까지 남편에게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빌지 않고 한결같이 뻔뻔한 그 모습 유지해줘서 고마워요. 마음 약한 남편이 이제 와서 어머님이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으면 받아줬을지도 모를 텐데 마지막까지 염치 없이 남편에게 바라기만 해서 연을 끊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도 이제 다시는 먼저 연락 안 하고 명절에도 안 찾아간다고 했으니까 앞으론 저와 우리 가족들만 생각하며 살면 좋겠네요. 저희는 한 번도 물려받겠다는 생각을 안 해봐서 시댁의 재산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도 몰라요. 넉넉한 형편이었다면 아주버님에게 용돈 주라는 말도 안 했겠지만 이제 어머님과 아주버님이 정신 차리고 나가서 일 좀 하고 돈 벌어서 사람답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